우리가 글 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글이라고 하는 이 글의 어원은 긋다라고 하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선을 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긋다라고 하는 거는 선을 그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그을 때 이런 일직선이든 동그라미든 이게 선이든 동그라미든 세모든 우리가 뭔가를 긋는 행위잖아요. 이게 긋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다 이런 행위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쓰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쓰다라는 말의 어원은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다. 그러면 저희 이 작가처럼 글하자에 글하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이 글하자는 글 쓰자 이런 의미예요. 글 쓰자. 우리가 말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또는 말씀 명사형으로 얘기했을 때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말하다라는 것은 말 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쓰다에서 그 명사형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글을 쓴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행위냐? 응? 지금 말씀드렸듯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긋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와서 그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파생한단 말이에요. 쓰다라고 하는 말은 하다라고 하는 행위동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을 쓴다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 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쓸 때 특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주듯이 이야기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참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소설을 읽게 되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캐릭터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 인물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배경들 이게 읽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듯이 확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읽어도 그림을 그리듯이 머릿속에 잘 그려주는 글들이 잘 쓴 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문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형상화라 그러죠. 형상화. 그러니까 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주는 행위. 그 행위를 우리가 흔히 형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시를 읽든 소설을 읽든 그 스토리 속에 푹 빠져들어가려면은 읽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잘 떠올라지고 형상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들어서 밤새도록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또 책을 잘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고 그냥 스토리만, 줄거리만
줄거리만 잡아갖고 그냥 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문학 작품에서 흔히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사건의 정황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작가들이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듯이 또는 사건을 하나의 정황을 잘 그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묘사된 그 소재가 하나의 메타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메타포는 뭐냐? 작가가 요 인물과 요 사건과 요 배경에다가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이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별로고 간접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듯이 메타포 안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포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타포를 구사할 때도 반드시 소위 언어로 그림을 그려주듯이 이렇게 묘사하는 글쓰기가 사용돼요.